안녕하세요. 로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산업번역가, 기술번역가 Q&A입니다. 그 전에 예전에 다뤘던 질문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마 답변은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합니다. 제 근황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일단은 산업번역가 Q&A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산업번역이 뭔가요? 산업번역. 테크니컬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기술 번역, 산업 번역 이 두 가지 다 정의를 할 때 이게 뭐냐? 이거 정의를 할 때 전문 번역이라고 보통은 정의를 하더라고요. 전문적으로 뭔가를 아주 그러니까 문서, 번역을 해야 되는 문서가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걸 전문적으로 번역을 하는 거. 그게 바로 산업 번역 또는 기술 번역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문서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다양한 종류의 전문 문서를 번역하는 것을 보통 기술 번역 또는 산업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양한 종류예요.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 그다음에 마케팅, 금융, 보험 이런 거, 법률 문서, 법률과 관련된 문서, 의학, 에너지, 뭐 국방부와 관련된 것들, 경영에 관련된 거, 게임 등 분야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에서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인데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전문 문서를 번역하는 것, 그게 바로 기술 번역, 산업 번역이에요. 어떤 문서를 다루나요? 정말 말 그대로 너무 다양해요. 법률 어떤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요. 기업과 기업이 서로 뭔가 주고받아야 하는 비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영이나 경제에 관련된 기업 경영에 관련된 거겠죠. 아니면 어떤 서비스라든지 뭔가 계약을 하는 제휴와 관련된 기업과 기업 간에 서로 좀 비밀스러운 뭐라 해야 될까? 영업 비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아야 될 때 그런 문서를 번역한다거나 아니면 법률 분야라고 치면 어떤 소송장 같은 거 번역을 한다거나 금융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연말에 그거 하잖아요. 뭐죠? 기업이 한 해 동안 그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네. 한 해 동안 그 기업이 이러저러하게 기업을 운영을 했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떻게 지출과 수입이 일어났고 그런 걸 이렇게 담은 그 서류 이름이 있거든요. 매년마다 하는 그러한 문서를 번역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이라고 치면 정말 말 그대로 게임을 이제 런칭을 했는데 게임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번역을 한다든지 게임 어떤 퀘스트를 깨야 되는 것도 있고 게임 시나리오를 번역해야 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좀 전문적인 문서를 번역하는 것, 그게 바로 기술 번역, 산업 번역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산업 번역이라고 하는데 기술 번역 똑같은 의미입니다. 기술 번역과 산업 번역과 그리고 요 특징이 반복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로라의 번역 수업, 우리 기업이 운영되는 그런 내용을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치면 이 보고서를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올해 내용이 일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지난 해에 썼던 파일에서 조금씩만 수정해서 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중복되는 내용들을 좀 더 수월하게 기억해 놨다가 처리도 하고 작년에 번역할 때 내 문서, 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표현들이 있을 텐데 그걸 공통적으로 통일성을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통일성을 갖도록
그런 통일성을 지켜줄 수 있게끔 캣툴을 많이 사용해요. 캣툴. 캣툴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없는 분들은 캣툴 한번 찾아보세요. 캣툴. CAT 한 칸 띄고 TOOL. 캣툴. 아니면 그냥 한글로 캣툴 치셔도 되는데, 캣툴이라고 하면 툴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일단 트라도스가 있고요. 메모큐. 또 뭐 있지? mem소스. 뭐 상당히 대표적으로 제가 기침 안 하려고 하는데 에어컨을 켜고서는 기침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캣툴이 이제 대표적으로 한 3-4가지 정도가 돼요. 근데 트라도스는 캣툴의 대표 주자인데 트라도스가 거의 8-90만 원 하거든요. 정가로 사지 마시고 얘가 그 공동구매를 하면 한 30% 정도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공동구매, 트라도스 공동구매 이렇게 치시면 나와요. 공동구매해서 좀 싸게 사실 수가 있고, 캣툴을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아주 대표 주자격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4개, 5개 이 필요로 하는 캣툴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번역가들도 꽤 있어요. 트라도스 하나가 90만 원인데 이렇게 비슷한 걸 4개나 사라고요?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기술 번역가로, 산업 번역가로 내가 작정을 하고 야무지게 달려들 거다. 여기서 내가 일감을 막 쓸어 담고 싶다 하면 이 캣툴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지금 일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미리 4개를 사시라는 건 아니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너 메모큐 있어? 너 mem소스 쓸 줄 알아? 너 트라도스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거의 계약이 될 때쯤에 고객한테 말하면 돼요. 나 지금 없는데 쓸 줄은 알고 미리 사용하는 방법은 익혀놔야겠죠. 내가 쓸 줄은 아는데 지금 라이선스는 없어. 네가 나한테 일을 주면 내가 이거를 구매할 의향은 있어. 이렇게 딜을 먼저 해놓으면 되죠. 저도 트라도스 2014 굉장히 오래된 버전을 쓰다가 최근에 2012 버전으로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렇게 저도 딜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트라도스 신규 버전이 필요하거든? 우리가 앞으로 너한테 줄 일감이 많은데 너가 투자할 의향이 있니? 이라고 물어봐서 일감이 많으면 내가 투자를 당연히 하지. 구매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얘네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게 증명이 된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트라도스 되게 비싸게 샀어요. 원래 공동구매를 사려고 했는데 기한이 안 맞아가지고 거의 90만 원, 8, 90만 원 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9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결국 얻게 될 내 손에 남는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어. 당연히 투자해야 되죠. 그죠? 그걸 계산하셔서 지금 당장 일감이 없는데 몇백만 원어치 사지 마시고 이 일감이 이제 들어올 때쯤 되면 얘네가 이제 알려줘요. 메모큐 필요한데 너 라이선스 있니? 나 쓸 줄은 아는데 라이선스는 없어? 근데 이 일 나한테 계속 줄 거면 내가 살 의향은 있어. 이렇게 딜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기술 번역가로, 산업 번역가로 이 여기에 있는 일감이란 일감 내가 다 쓸어 담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캣툴을 여러 개 사시는 게 유리합니다. 산업 번역이 뭔가요?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드렸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기술 번역이라고 하면 뭐 IT, Information Technology, IT 분야에서 뭐 매뉴얼을 번역하는 게 기술 번역이에요. 요렇게 정의하는 내용은 굉장히 옛날 이야기예요. 왜냐면 요즘은 그 기계 번역 아시죠? 그 구글 번역기. 그게 기계 번역의 일종이거든요. 그 매뉴얼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켜십시오.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막 이런 것들은 내용이 너무 쉬워서 웬만한 매뉴얼들은 사실상 이미 번역이 다 되어 있거나 내용이 너무 난이도가 낮은 애들은 보통은 1차적으로 기계 번역을 돌리고 사람한테 기계 번역 후작업을 맡기는 경우가 많아요. 기계를 한번 기계 번역을 돌린 결과를 보고 어색한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작업을 기계 번역 후작업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아주 그렇게 난이도가 쉬운 내용을 일감으로 줄 확률은 확실히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번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일감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아마 단가가 번역 요율이 굉장히 낮을 것이고
요즘은 매뉴얼, 설명서를 번역한다기보다는 IT 분야에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새로 등장했을 때 이렇게 자기네 서비스와 그 상품을 알리기 위한 좀 마케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번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자기네 그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장점을 어필하면서 고객들에게 "우리 거를 사서 써봐."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내용의 컨텐츠가 많다는 거죠. 배경은 IT이지만 여기 안에 특징적으로 들어가는 성격은 마케팅 번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IT와 마케팅이 섞여 있는 거죠. 난도가 더 올라가죠. 그런 애들을 번역하게 된다. 또는 IT 분야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누가 개발을 했어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여서 설명서가 필요해요. 근데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애들은 설명서 번역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1번 질문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산업 번역가에 대한 책이 없어요. 기술 번역가에 대한 책이 없더라고요.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김우열 저자님께서 굉장히 이 책을 쓰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 요 책이, 저도 초보 번역가 시절에 이 책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목차를 한번 훑어봤어요. 번역가로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 진짜 맞아. 알고 있어야 돼. 하는 그 공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어, 가장 그 중요한 차이가 뭔가 한번 보니까 그 책에서는 출판 번역가로 어떻게 입문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고 있는데 기술 번역가가 입문하는 내용은 당연히 없겠죠. 그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기술 번역가로 어떻게 입문해야 되는지.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나도 번역 한번 해볼까? 이 책을 일단 읽으시면 도움이 돼요. 일단 읽으시면 도움이 되고, 출판 번역가가 아닌 분들 중에서 산업 번역가, 기술 번역가를 하실 분이라면, 이 책 안에서 콕 집어서 출판 번역이라고 언급하는 그 내용만 제외하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번역이라는 이 본질 자체에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이 책이. 일단 도움이 되고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핵심적인 내용은 기술 번역가로서 입문하는 과정이 당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입문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책에서는 없는데 어떻게 입문하냐, 기술 번역가로. 가장 강력한, 가장 그 지름길은 가장 그 기술 번역가로 입문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은 경력을 만드는 거예요. 경력. 그러면 경력을 만들면 되겠구나. 경력 어떻게 만들지? 경력 만드는 방법만 막 찾아서 파서 그것만 바로 하다 보면 바로 눈앞에 목표만 보고 달려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헤매기 딱 좋아요. 헤매기 굉장히 좋고 본인이 경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 길이 맞나?'라는 그 의심과 고민, 걱정 때문에 시간을 많이 지체하실 거예요.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고. 이 번역 업계가 전반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번역 업계가 큰 그림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래서 이런 일감을 필요로 하는 거구나. 이런 일감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 손에 넘어오는 거구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어필을 해야 되나? 라는 각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려면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나? 어디에 가야 되나? 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초보 번역가가 아니면 번역가 지망생이 번역 일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당연히 먼저 이력서가 있어야겠죠. 이력서가 있어야 되고 이력서에 뭘 쓸 거예요. 경력이 있어야 일감을 주거든요. 결국엔 이력서 만든 다음에 내가 그동안 한 줄 두 줄 만들어 놨던 그 경력을 이력서에 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경력을 어떻게 만들 거야?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 번역 업계에 전반적으로 이 그림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어떤 구성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려면 제가 지금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강의, 번역과 이해하기, 이 강의를 선택하시면 번역 업계의 전반적인 그림을 먼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큰 그림을 이해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과 이해하기, 그리고 초보 번역가 지망생이 일감을 받기 전에 필요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 초보 번역가 일감 받기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강의는 경력을 어떻게 만드는지, 어디에 가서 경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강의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링크 타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질문 3, 세 번째 질문. 초보인데 번역 일감 어디서 받나요? 이거 질문 되게 많더라고요. 좀 전에 언급한 질문 내용이랑 약간 겹치지만 초보라면 일단 이력서가 있어야 돼요. 이력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이력서를 먼저 만들으셔야 돼요. 한국 이력서. 그리고 저는 영한, 한영을 다루고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요. 한국어로 된 이력서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다루고 있는 그 해당 외국어로 작성한 이력서를 만들어야 돼요. 영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하지? 영문 이력서 작성하는 방법? 구글에 검색합니다. 또는 English Translator CV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가 CV. CV가 그 레주메 말하는 거거든요. 커리큘럼 V한테 정확한 발음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그 이력서를 CV라고 해요. 그렇게 치면 유사한 샘플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그 샘플들을 내가 한 5개, 10개 정도 스크랩을 한 다음에 얘네들의 그 공통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존재하는 그 공통점, 그 규칙에 따라서 내 걸 따라서 만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네. 두 번째는 이게 들어가는구나. 얘네는 근데 이 첫 번째 내용에서 작성할 때 이런 규칙으로 작성하네. 그걸 캐치해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력서에 구구절절히 줄줄이 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몇 년도 몇 월에 무엇을 졸업하여서 어떤 봉사를 하였으며 그 다음 제가 최근에 한 프로젝트는 무엇이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지 않아요. 그 이력서 맨 상단에, 영문 이력서 맨 상단에 서머리라고 해가지고 좀 굵직한 거, 내가 고객에게 딱 어필하기 좋은 그런 내용들을 상단에, 그리고 가장 최근 소식이라든지 뭔가 좀 중요한 거, 그걸 상단에 간략하게 언급하는 부분이 서머리 정도가 되거든요. 이력서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간 하나하나의 경력은 구구절절 쓰지 않고 이렇게 명사형이라든지 어떤 구 형태로 써요. 뭐 2022년 3월부터 8월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행사 에이전시 웹사이트 번역 뭐 쉼표 찍고 대략 3만 단어라고 하면은 뭐 그 3만 단어 그 수치를 그냥 쓰셔도 되고 3만이라는 숫자를 보통 쓸 때 저는 30K라고 쓰거든요. K가 1000, 그 1000을 의미해요. 그래서 숫자.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번역한 분량이 많아. 이건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애들을 수치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는 영한 번역도 하고 한영 번역도 해. 그럼 이것을 약간 구분해서 써줘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내가 한영 번역을 한다. 그리고 영한 번역이 섞여 있다. 그러면 걔네들도 이 내가 서술한 내용 뒤쪽에 표기를 해주면 좋죠. Korean to English 번역을 한 거다. 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했을 때는 English to Korean이다. 이런 거를 표기를 해주는 거죠. 국문 이력서, 영문 이력서 둘 다 만들어야 된다. 일단 이력서를 만들고 이력서에 경력을 만들어서 추가해 나가라. 경력 만드는 방법은 여러 번 제가 언급했지만 초보 번역가 일감 받기라는 강의를 제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이미 판매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참고하시면 번역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내 이 번역 실력도 쌓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쌓고 초반에 좀 두려울 수 있거든요. 자신감도 쌓고
번역 실력도 기르는 방법을 이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력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경력이 한 몇 줄 만들어졌다. 한 3줄, 두세 줄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바로 부딪히시면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력서를 엄청나게 뿌리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디다 뿌려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번역 에이전시에 뿌리는 거예요. 번역 에이전시에. 번역 에이전시에 영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저는 한영 영한 번역가이니까 번역 해당 언어를 서비스를 하는 번역 에이전시를 찾아서 그 번역 에이전시 이메일에 담당자 이메일에 내 이력서를 뿌립니다. 저는 초기에 한 평균 한 50통 정도 매일 한 약 1년간 그렇게 뿌렸어요. 처음에 당연히 답이 안 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잘한 일감이 하나, 둘 쌓이면 이력서가 한 줄, 두 줄 늘어나고 그래도 계속 뿌립니다. 그 과정을 일단 1년 정도 했고요. 1년 정도 하고 그 이후부터 자리가 조금씩 잡혔던 것 같아요. 하루에 그런 이메일을 80통 이상을 보내면 구글에서 내 계정을 약간 정지시키는 그런 액션을 취하거든요. 너 좀 스팸 메일 많이 뿌리는 것 같아. 너 계정에 경고를 주겠어. 막 이런 메시지가 와요. 그러면 한 며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메일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번역가 초보 번역가들을 예를 들어 내가 번역 에이전시라면 초보 번역가들의 이력서가 매일 어마어마하게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 이력서 아마 첫머리만 봐도 이 사람은 진짜 왕초짜네. 이 사람은 초짜인 것 같은데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는 이 감이 올 거예요, 아마. 아무튼 우리는 일단 요걸 뿌려야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뿌려야 돼요. 다음 질문. 번역가 지망생인데 겁이 많이 나요. 어떻게 하죠? 이런 마음가짐 갖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잘 보세요. 뭐가 겁나는 건지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겁나니? 떨어질까 봐. 떨어질까 봐 겁나는 건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걱정 안 해도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걱정을 안 하고 이력서를 넣고 걱정을 안 하고 지원을 해도 어차피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처음에는. 어디서든지 나한테 기회를 준다고 할 때까지 일단 무조건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 지원을 해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최소 몇 개월, 저는 한 1년은 그렇게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시작해도 내가 어떤 기회라도 하나 잡으려면 한 1년 뒤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일단 무조건 닥쳐서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력서에 경력을 한 3줄 만들었다. 3줄, 4줄 된다.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력서 일단 뿌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업데이트하고 업데이트한 것도 계속 뿌리고 기회가 올 때까지 지원하셔도 되고요. 생각보다 내가 이력서 넣는다고 바로 답이 안 와요. 내 이메일 받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답이 없어. 묵묵부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겁이 나서 이력서를 안 넣으시면 어차피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세월만 갑니다. 안심하시고 일단 이력서 무조건 넣으세요. 어차피 답이 안 와요. 그러다가 어쩌다 기회가 와요. 그러면 걔네가 이 일을 또 바로 안 줘요. 번역 테스트를 진행하라고 합니다. 샘플 테스트, 번역 테스트, 번역 샘플, 이름 부르는 이름 되게 많아요. 내 실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또 떨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수준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운이 좋으면 붙을 수도 있어요. 한번 경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이 주제는 나랑 맞아. 이거는 좀 너무 어렵네. 라는 걸 하나 둘씩 깨달아갑니다. 모든 번역 에이전시가 다 같은 주제를 다루지 않아요. 어떤 에이전시는 의료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고요. 어디는 법률, 어디는 에너지, 어디는 국방, 어디는 게임. 이렇게 전문화되어 있는 주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력서를 뿌리고 기회가 오면 시도하는 거예요. 번역 테스트 보라고 한다. 보면 돼요. 어차피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확률이 낮으니까 우리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무조건 트라이 하시라. 무조건 시도하세요.
심지어 번역 테스트가 붙었어요. 예전에 저는 뭣도 모르고 큰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면 앞으로 이제 막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거든요. 엄청 큰 업계에 막 1위, 2위, 3위에 해당하는 그런 대규모 에이전시에서 번역 테스트 보라 그래가지고 번역 테스트를 봤는데 붙었어요. 심지어 붙어서 와 이제 고생 끝이다 이랬는데 일을 안 주는 거야. 어떤 데는 1년 있다 일을 주더라고요. 걔네가 그렇게 사람을 미리 구해요. 미리 구해놓고 이제 대기 라인에 나를 세워놓는 거죠. 우리 급할 때 너 땡겨다 쓸 수 있게 대기조를 엄청 많이 마련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는 기다려야 돼요. 번역 테스트 합격해도. 운이 좋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인력이 딸리고 하면 바로 투입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지금 내 현재 갖고 있는 실력을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쪽도 알고 있어요. 내 경력에 따라서 실력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러면은 후반 작업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전문가가 붙어서 얘가 번역한 걸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하고 초보에게 일감을 주는 거니까 우리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시도하자. 어차피 시간은 간다. 5번째 질문. 고객이 번역 요율을 물어보는데 얼마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요, 업계의 평균 요율이 얼마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게임 번역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업계에 평균적으로 얼마 받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게임, 영어로 구글을 치세요. 게임, 뭐 쉼표 찍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한다 치면 게임 English to Korean 아니면 게임 쉼표 찍고 English into Korean translation rate 라고 하시면 돼요. rate 그 요금 RATES까지 rate 이렇게 치시면 다 보여줍니다. 구글이. 그래서 확인을 해요. 아 게임 영한 번역이 평균 얼마인가 봤더니 평균 0.122센트라고 하네? 160원이구나. 요걸 기준으로 말해야지 하면 돼요. 얘네가 샘플을 같이 보내줄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작업물의 난도가 이 정도 돼. 한번 봐. 얼마니? 너는 얼마에 일을 해줄 수 있어? 이러면 좀 내용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 평균 요율보다 조금 더 낮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160원이었다. 그러면 좀 더 낮게 한 140원, 130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샘플로 받은 내용을 보니까 난도가 좀 높아. 아주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면 평균 요율보다 조금 더 높게 부르거나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해야 돼. 이거 무조건 받아야 돼. 이거 해야 돼. 하면 그냥 그 평균 요율 수준으로 불러봅니다. 가격을. 근데 난도가 높으면요. 일단은 높게 불러야 돼요. 그게 유리해요. 평균이 160원이면 160원 한 글자당 160원 영한이니까 단어당이겠네요. 단어당 160원이면 내가 다뤄야 되는 내용의 난도가 좀 있다면 좀 더 높게 불러야 돼요. 어차피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180원 뭐 이렇게 170원 불러봅니다. 그러면 고객이 답이 와요. 너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비싸다. 우리 가격은 이건데 안 되겠니? 뭐 이런 게 딜이 옵니다. 초보의 경우는 딜이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넉넉하게 불러야 돼요. 시작은. 그리고 처음에 제가 썼던 방법인데 되게 순진한 방법인데 의외로 여기에 고객들이 솔직하게 대답을 많이 해줘요. 평균적으로 이 한국어 그 영한 번역가들, 너네 영한 번역가들은 얼마를 받아? 이렇게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그 대신 내가 중요한 내가 더 높은 수준으로 이제 부를 기회는 상실한 거죠.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무조건 일단은 높게 부르셔야 돼요. 완전 왕초보고 지금 경력이 하나도 없고 일감을 일단 받아야 된다 하면 그렇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근데 중요한 건 걔네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낮게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나한테 달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책정했는데 내가 나 이 돈 받고는 일 못해 이렇게 안 하면 걔네가 얘는 지금 시세도 모르네 하고 계속 나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버, 어,
어떤 요율, 번역 요율을 들었을 때 이게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이게 뭔지 그게 그 기준을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제가 이미 올려놓은 KTRC에서 번역 요율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따로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시청해 보시고요. 번역가님 스스로 알아야 돼요. 번역 요율이 낮은 건지 높은 건지. 저는 지금 요즘 그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번역가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강의를 하고 하느라고 지금 번역일이 들어오는 걸 거의 다 못 받고 있거든요.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곳에서 막 분량 어마어마하게 한 1년 넘게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1년 한 최소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량의 그런 분량의 일감을 주면서 가격을 저한테 제시하기를 0.06인가 6센트인가 80원 단어당 80원 그리고 그 내용이 법률이었어요. 법률 분야를 0.06을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법률 분야는 보통 최소 0.14, 0.12 이상부터 시작해요. 0.14면 187원. 그리고 보통 통번역 때 나오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받으실 거예요. 법률 번역이다. 그럼 한 250원, 300원 정도는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영한, 글자당. 근데 하여간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볼륨을 많이 해달라고 하길래 그런 이메일은 답변을 아예 안 하거든요. 어떤 요율을 보고 듣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는 거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요율을 알아보고 난도가 낮으면 평균 요율보다 낮게 난도가 높으면 좀 더 높게 부른다. 그리고 어차피 내가 달라고 하는 대로 그 번역 요율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높게 부르는 게 유리하고요. 한 5군데 정도 새로운 업체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 시세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 주제는 이 정도, 이 주제는 저 정도,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감이 와요. 좀 요율이 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내가 지금 요율이 낮은 시장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번역 요율을 높일 수 있는 다른 업체를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쇠가 빠지게 더 손을 바쁘게 움직여서 어 10시간 일해가지고 간신히 생활비를 버는 것보다 번역료를 좀 더 높게 주는 곳을 한 군데 찾아서 근무하는 시간도 줄이고 내가 간신히 벌던 생활비 훨씬 그 이상의 수준으로 번역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고 번역가님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일하다 보면 내 번역 요율이 낮다라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오시면 반드시 하고 있는 일의 양을 줄여야 하고 그리고 다른 업체를 계속 찾아보세요. 번역료를 더 준다는 곳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료를 조금이라도 계속 올리셔야 돼요. 경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알아서 번역료를 올려주는 곳은 저는 못 봤어요. 그런 곳도 가끔 있다곤 하는데. 6번째 질문. 번역 에이전시랑 보통 일을 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국내 업체랑 일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해외 번역 에이전시나 해외 고객과 직거래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국내 에이전시들의 경우는 이렇게 제가 관계자들 분들에게 직접 문의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보면 해외 에이전시에서 일을 받아서 다시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어요. 국내 업체의 가격은 보통 해외 에이전시와 직거래할 때 가격이 한 절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럼 나 당연히 해외 에이전시랑 일해야지. 그렇게 하세요. 단점은 해외 에이전시 그리고 해외 고객과 직거래 하실 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요. 뭐 우리 번역가인데 의사소통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번역도 하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메일로 영어로 주고받고 또는 메신저로 의사소통을 하고 가끔 급하면 전화도 오고요. 그럼 전화 응대하면 됩니다. 해외 업체랑 해외 고객이랑 직접 일해서 좋은 점은 보통은 국내 업체의 보통 2배 이상이에요. 보통 2배 이상이다. 최악의 경우 분명히 해외 업체인데 이상하다. 가격이 한국
업체랑 왜 가격이 비슷하지? 그런 업체랑은 일하지 마세요. 걔네도 해외 업체에서 일을 받아서 하청에 하청, 재하청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번역료를 많이 줄 수가 없을 거예요. 번역료가 국내 업체의 보통 2배다. 해외 업체가. 예를 들어서 IT 번역을 제가 하면 IT 번역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고 IT 대표적인 IT 기업이 뉴스레터로 배포하는 그런 내용들을 번역해 주세요. 그런 난이도다.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다. 그러면 글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 0.11은 받을 것 같은데 단어당 150원 정도? 그리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주고 난이도도 나름 쉬워. 그리고 작업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 경우라면 좀 딜을 한다 그러면 0.09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09 세트면 영어 단어당 120원 정도.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번역가로 경력을 쌓으시다 보면 나 최저선을 정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저의 최저선은 0.07센트예요. 단어당 93원 이상 그 이하로는 일을 안 해요. 어떤 조건이건 간에. 근데 저의 최저선은 0.07이지만 0.07 이상 일감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고 있지 않고 들어오는 일감 중에서 번역 요율이 좀 높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거나 내가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인 애들을 우선으로 일을 처리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것보다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번역가님들, 초보 번역가님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고 또 그분들과 교류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쪽에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어요. 뭔 얘기하다 일로 왔지? 해외 업체랑 일해서 좋은 점은 국내 업체의 2배 이상 받는다. 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국내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법률 번역하는데 0.05를 준다고 그래요. 0.05센트를. 0.05, 0.06센트를 준다고 한다. 만약에 한 80원, 70원 준다. 저는 안 하죠, 당연히. 이 가격은 난이도가 낮은 번역물을 처리할 때 받는 그 요율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 작업 아예 안 하고요. 다음 질문. 6번째 질문. 번역가로 일은 시작했는데 일감이 자꾸 뚝뚝 끊겨요. 꾸준히 일감을 받는 비결은 뭐죠? 전문 분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전문 번역인데 이거 안에서 또 전문 분야가 있어요. 초보 번역가들한테는 물어보지 않는데 경력이 1년, 2년 이상 쌓인 경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기침 계속 나네요. 전문 분야가 뭐니? 이런 걸 물어봐요. 고객이. 그러면 이제 전문 분야가 뭐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일을 해주다 보니 그 어떤 주제 일이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또 하다 보니 또 잘하게 되고 또 자꾸 들어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문 분야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말고 내가 의도적으로 전문 분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전문 분야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일감을 꾸준히 받고 있는 분들 살펴보면 전문 분야가 보통 한 3개, 최소 3개 정도는 갖고 있어요. 전문 분야가 뭔가? 보통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주제들. 그 주제를 내가 깊이 파고 정확하게 또는 유려하게 잘 번역을 해낸다. 그럼 이제 그게 내 전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IT, 마케팅, 금융, 보험, 법률, 의학, 국방, 게임, 에너지. 사람들이 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주제들, 이것들 중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주제를 하나 선택하시고요.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 이제 시간 투자를 하는데 조금 길게 멀리 보셔야 된다. 최소 1년간 내가 이 주제로 다른 주제로 번역 일은 해가면서 최소한 1년 정도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이 주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법률 또는 마케팅이다. 그러면 이 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강의를 찾아보시고 수료증을 받고 관련된 어떤 서적이 있으면 서적도 읽고 입문서를 읽고 전문성을 실제로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최소 1년의 시간을 투자하신 분들 또는
이미 그 관련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회계 쪽으로 전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금융 쪽, 회계 이쪽에 배경 지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죠. 그 주제로 그 주제로 뭐 번역 샘플을 좀 번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거기 회계 관련된 번역 샘플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을 발견했고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경력을 만들어 놔요. 그 주제에 관련된 경력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보 번역가 일감 받기 그 강의에서 초보 번역가들이 경력 늘리는 방법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강의를 수강하시면 돼요. 그 강의에서 금융에 관련 그 회계에 관련해서 경력을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회계 분야가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거든. 내가 지금 초보 번역가지만 이쪽으로 내가 전공도 했고 경력도 있고 이렇게 일도 했었어. 하면 훨씬 더 일감을 먼저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주제들 중에서 내 적성에 맞는 주제를 하나 선택하고 최소 1년 이거 공부한다. 여기에 이 주제를 내가 파고든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서 전문성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그 주제와 관련된 번역 경력을 몇 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스타트할 준비는 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 7번째 질문인데요. 현재 번역가인데 더 좋은 조건으로 일감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전문 분야를 개발하세요 입니다. 전문 분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깊이를 더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연히 법률 번역을 하게 됐고 법률 번역을 하다 보니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공부를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고 느껴져서 공부를 더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전문 분야를 만들고 선택하고 만든 다음에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관련된 교육이 있는지 검색해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도 따고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인증도 받으시고요. 더 깊이 깊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공을 들이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 거기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한 거에 대한 열매가 분명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법률 번역이다 아니면 뭐 보험, 금융, 보험 쪽으로 내가 이걸 파야지 생각하셨다면 해당 주제를 나 혼자서 연구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나 혼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야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보험에 관련된 어떤 문서를 나한테 던져줘도 내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떤 문서들이 있을까? 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거죠. 나는 이 보험이라는 기술 번역을 잘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해야 될까? 그래서 혼자서 해당 주제를 연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질문, 다음 질문. 8번째 질문인데요. 마케팅 번역, 이렇게 제 기술 번역반 수강하신 분들은 마케팅 번역 이제 맛보기를 하게 되시거든요. 마케팅 번역을 하다 보면 가끔씩 번역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조언을 해드려요. 마케팅 번역 쪽으로 좀 더 연구하셔서 경력을 만들어서 이쪽으로 나가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는데 마케팅 번역 그리고 트랜스크리에이션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마케팅 번역을 떡집에 가면 무지개떡 팔잖아요. 백설기인데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지개떡이 있어요. 마케팅 번역을 무지개떡이라고 하면 트랜스크리에이션은 무지개떡으로 만든 떡 케이크예요. 뭐 그 장인의 손길에 따라서 굉장히 화려한 케이크, 떡 케이크로 변신할 수 있겠죠. 그냥 무지개떡이랑 무지개떡 케이크랑 가격이 다르겠죠. 모양도 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어떤 떡 케이크를 만드느냐에 따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당연히 떡 케이크가 훨씬 비싸겠죠. 그냥 일반 백설기 떡보다.
당연히 마케팅 번역보다는 트랜스크리에이션이 훨씬 더 높은 요율을 받아요. 트랜스크리에이션은 다시 쓰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카피라이팅과 약간 맥락이 비슷합니다. 영어 원문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들기가 어려운데 영어 원문을 이해하시고 번역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서 영어 원문의 기준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의 번역이라면 트랜스크리에이션, 다시 쓰기는 거의 새로 쓰기 작업에 가까워요. 카피라이팅 하는 것처럼. 평소에 글 쓰는 습관이 있고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좀 글솜씨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좀 들어보신 분들은 도전해 보실 만한 분야이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마케팅 번역을 해서 받는 요율이 영한 마케팅 번역 요율이 만약에 한 0.12다. 0.12센트 정도 된다. 단어당 160원 정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케팅이 트랜스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최소 0.28, 0.26 이 정도 수준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 330원부터 시작을 해요. 최소. 이쪽 분야로 전문성을 점점 더 쌓아가고 더 실력 있는 분들은 단어 하나를 번역하는데도 엄청난 돈을 받기도 하죠. 카피라이팅처럼. 그래서 마케팅 번역과 트랜스크리에이션은 다른 거예요. 트랜스크리에이션의 의뢰를 받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내가 마케팅 번역을 하면서 트랜스크리에이션까지의 수준을 컨텐츠를 제공을 하면 만약에 내 컨텐츠를 번역하는 검수자가 초짜일 수도 있거든요. 초짜면 이걸 오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글솜씨가 좋은 걸 좀 어필하고 싶다. 그러면 마케팅 번역을 일단 정상적으로 제공을 하시고 그 다음 트랜스크리에이션 버전을 맛보기로 하면 한 줄 정도, 하나, 두 개 정도만 맛보기로 보여줄 수도 있겠죠. 나 이렇게 잘해. 다음에 트랜스크리에이션 일감 있으면 나한테 줄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가 예시로, 추가로 내 실력 발휘를 해본 거라면 옆에 코멘트를 꼭 남기셔야 돼요. 이거는 트랜스크리에이션 버전으로 한번 해봤어. 이렇게. 요렇게 8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일감을 꾸준히 앞으로 좀 일감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요. 또는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싶어요. 또는 번역가로 자리를 잡아서 나만의 전문 분야를 갖고 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문 분야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번역을 지금 이미 하고 계시고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일감 받고 싶다. 또는 좀 다른 새로운 전문 분야를 좀 찾고 싶다. 좀 더 요율을 많이 받는 그런 주제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지금은 강의가 오픈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 영상을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은 강의가 판매 중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틈새 시장 공략집 1편 그 강의를 강의 맛보기라든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기술 번역가로, 산업 번역가로 생존하는 길의 핵심은 전문 분야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것 중에서 지금 현재 시기 2022년 이 시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 전문 분야로 삼으면 딱 좋은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 있어요. 틈새 시장 공략집 1편에서 그 강의 반드시 확인하셔서 일단 어떤 강의인지 샘플 강의 같은 거 보시고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수강하시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에 딱 좋은 주제입니다. 그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궁금증, 질문이 있으시면 요 아래 코멘트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근황을 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은 2022년 9월 초까지 틈새 시장 공략집 런칭하는 거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일정은 9월 한 중순 지나서부터
기술 번역반 수강생 모집을 또 할 것 같아요. 수강생 모집을 하게 될 것 같고, 어, 요즘 저는 이전 그 근황에서 의학 번역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학 번역을 하고 있는 주제가 굉장히 방대해가지고, 번역을 하는 작업이 너무 고되더라고요. 제가 다뤄야 하는 주제가 너무 많아요. 뭐, 피부과, 정형외과, 뭐, 산부인과, 모원과. 내가 의사도 아닌데, 심지어 의사들도 그 모든 과를 다 모를 텐데, 그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잠깐 쉬고 있어요. 재밌긴 재밌어요. 그런 전문 분야들, 법률 번역, 의학 분야, 이런 애들 참 재밌어요. 모르는 어려운 용어들도 알게 되고, 그 관련된 전문 지식도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난도가 있는 애들은 번역료도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 언급했던 그 틈새 시장 공략집이라든지 이런 좋은 기회를 제가 몇 가지를 발견한 게 있어서 이 정보를 일단 먼저 나누자. 필요한 분들이랑 먼저 나누자 해서 그 컨텐츠 만들고 나누고 하는 작업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 음, 또 뭐가 새로운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번역 일감이 들어오면 번역 일감을 중심으로 제 스케줄이 돌아갔거든요. 근데 제가 번역 일을 하면서 몇 가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IT 번역을 계속 하는데, 이게 번역 요율이 점점 떨어지지? 더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요즘 뜨는 주제들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을 아니까 얘는 번역료를 많이 주네?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차츰차츰 더 나은 방향과 더 나은 주제를 찾아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케팅 번역에 소질이 있다는 걸 전 알게 됐고, 마케팅을 번역을 하다 보니 트랜스크리에이션이라는 번역이 분야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여기는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네. 이거 좋다. 단점은 그 트랜스크리에이션 작업이 1년 내내 있지가 않아요. 살짝 단발적이에요. 근데 번역료율은 훨씬 높다는 거. 그렇게 하다가 카피라이팅이라는 주제가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또 카피라이팅 쪽으로 그 제 경력을 더 확장시켜 볼까 한번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카피라이팅 관련된 일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번역가로서 트랜스크리에이션을 처리할 줄 아는 번역가로서 트랜스크리에이터라고도 하고 카피라이터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 시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방법을 찾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한테 그 카피라이팅 의뢰가 들어오는구나. 여기에 지원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방법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너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로라의 번역 수업에서. 기회가 기회를 찾고 기회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심지어 지금 내가 일하고 받는 그 번역료가 높은지 낮은지 모르는 분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알고 나면 달라지거든요. 알고 나면 내 선택이 달라지고. 근데 이미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제공하는 당신의 그 번역 퀄리티로 지금 받는 돈의 최소 2배 이상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초보 번역가님들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분들 꽤 발견하는데, 제가 막 건방지게 가서 막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발견한 이런 기회,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면 훨씬 더 몸값을 높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어서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이제 수강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로라의 번역 수업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요렇게 산업 번역가 Q&A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